사기꾼이겠죠. 이거 금투세 유보는요, 예? 금투세 유보는 결국은 현재로 봐서는 요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금투세를 유예하고 안 하고 이것 가지고 뭐 주식시장에 오르고 내리고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별로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표가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과연 내가 나중에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떠들 때, 국회의원 나와서 정경 발표할 때 내가 할 말에 뭔가 이게 내 표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폼 잡으면서 금투세 유예하자 그러고, 그죠? 유예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야당은 야당대로 숨은 부자들, 그죠?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다 하면서 반대하는 척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솔직히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사람들이 국가 경제를 위해 가지고, 주식시장을 위해 가지고 뭔가 떠치되고 있는 그런 폼 나는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치열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표에 도움이 되겠냐 하는 거니까, 현재는 질질질 서로 명분싸움으로 끌고 있는 건데, 그죠? 명분싸움을 끌고 있는 건데, 뭐 금투세야, 그죠? 금투세 결국은 유예하겠죠, 그죠? 유예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도리 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세금을 깎아주는 쪽으로 뭐 결론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갑자기 지금 뭡니까? 뭐 수수료 낮춰라, 그죠? 수수료 낮춰라. 뭐 또 뭐죠? 뭐 증권거래세 낮춰라.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매도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공매도 이야기. 공매도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는 어떤 입장이냐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공매도를 폐지하면 주가가 오르고 이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공매도의 순기능은 또 있습니다. 뭡니까?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하면 무조건 돈을 먹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폐지하는 데에서는 그다지 저는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매도를 폐지하면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MSCI라든지 선진국 정시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공매도를 폐지하는 데에서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물론 우리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 그죠? 기울어진 운동장,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면은 기간이 긴데, 개인들은 공매도를 한도도 별로 안 주고, 그 다음에 대주에서 빌려줘봤자 얼마 안 빌려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공매도 하는 근본적인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만은, 공매도 거래 제도 자체를 없애다라고 주장한 바는 아니거든요.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숏 스퀴즈. 지난번에 뭡니까? 어디지? 메리츠. 예? 메리츠 같은 경우에 공매도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작살났잖아요. 그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상한가 치는 바람에 메리츠 공매도 했던 사람 완전히 막 커피 터졌다고요.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를 없앴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세금들, 예? 증권거래세가 어떻고 이런 세금들, 이런 것들은 없애야죠, 그죠? 해야죠. 이런 것들은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 발전에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안 내는 쪽으로, 그죠? 안 내는 쪽으로 결론이 날 텐데,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시장을 위해서, 예? 시장을 위해서 빨리 세금을 없애야 되겠다 쪽이 아닐 테니까, 뭐 시간을 끌면서 서로 명분싸움을 하고, 내가 이런 이야기 계속 해가지고 텔레비 자주 나오면은 나중에 공천 받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시간을 빨리 끌지 못하고, 결론이 빨리 안 나고 질질질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뭐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간 정치인들이라는 게 속성이 허위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죠? 자, 뭐 그렇고요. 시장대에서, 시장 삼성전자 비롯해가지고
몇 개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이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죠? 내려왔으니까 여전히 삼성전자 균열 상태이긴 한데 이 시간부터는 이게 뭡니까? 지지력으로 기대할 거다. 지지선이 되리라. 그죠? 지지선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니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위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냐. 물론 올라가기 위해서는 후행스팬이 밑에 와 있으니까 올라가더라도 이것들이 저항스러워 될 테니까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 근처에서 계속 버벅거릴 공사는 있지만 결국은 현재로 봐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구름이 지지를 기대하는 만큼 그다지 많지는 않을 거다. 올라가는 쪽으로 좀 더 확률은 옆으로 횡보하다가 서서히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되지 않겠냐. 그 근거는 하나가 뭡니까? 해외 시장에서 TSMC라든지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또는 해외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구름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미국 우리나라 업황만 나쁘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만 나쁘고 미국 반도체 시장의 업황은 좋으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인텔은 좋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나쁘고 한국은 좋은데 뭐 MSCI 뭡니까 TSMC는 나쁘고 좋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업황은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를 업황을 반영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래도 구름 위에서 하락세에서 벗어나 서서히 위쪽으로 용퇴림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로 해서 나빠지리라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구름 안에서 지지를 받고 위쪽으로 올라가긴 하겠는데 후행스팬이 여기서 걸릴 테니까 아무래도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보다시피 구름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볼 것 없죠. 그죠? 볼 것 없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오늘 목요일 날 방송에서 작가가 저한테 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할까요? 한 2, 3주 전에도 네이버 카카오 살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느냐. 그때 방송에서는 3주 전쯤에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상태니까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니까 뭐 기준선 위로 올라와 있고 후행 스팬더 캔들 위로 올라왔으니까 나쁘진 않아. 하지만 보다시피 구름이 워낙 두터우니 이거 넘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데 이거 신규 매수하려고 그러면 답답할 테니까 구름 밖으로 나오고 나서 매수하는지 말든지 해야지 지금은 신규로 들어가기는 그렇고 갖고 있으면은 그냥 보유하라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얘가 안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겠냐. 그대로 되고 있죠. 실제로. 그죠? 그대로 현재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만은 여전히 구름 안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 그죠?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시간을 끌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름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구름 밖으로 나가면 광명을 찾지 않겠냐. 시간이 필요하다. 그죠? 이런 이야기죠.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삼성 뭡니까? 바이오 여전히 관망이라 딱 써놨죠. 그죠? 관망. 그러니까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으니까 완벽하게 나쁜 건 아니지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추세가 균열이 된 거고 그러니까 얘가 구름 안으로만 들어가 주면은 그때부터는 뭐 이렇게 되면서 시간을 끌면서 아래쪽에 다시 지지력이 되리라 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갖고 있으면 일부 물량 줄이는 정도, 안 팔았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은 당장 팔기는 그렇고 만약에 구름 밖으로 밑으로 내려올 때는 그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일부라도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은 좀 더 보고 싶다. 그죠? 여전히 관망. 그죠? 여전히 이거는 그냥 관망. 그죠? 여전히 관망 상태. 셀트리온 뭐 볼 거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LG 화학. 이것도 똑같죠. 그죠? 여기서 반간당간당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망. 그죠? 관망. 이 하단에 아슬아슬 지지받고 있는데 구름이 얇으니까 이게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구름이 얇으니까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인 매수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망. 해외에서 이런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반도체 그 2차 전지주들이 다 별별 없는 근본적인 이거죠. 테슬라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머스크가 이게 전기차를 안 만들고 그죠? 엉뚱한 짓 하고 있죠. 그죠? 트위터 사가지고 지금 그다가 뭐 몇십억 달러를 처박아 넣고 있으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테슬라 별거 없다 하면서 이제 완전히 맛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애꿎은 2차 전지 관련주들만 괜히 삼성 SDI도 LG엔솔도 이런 종목들도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LG엔솔 제가 며칠 전에 진작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리고 버텨 있으니까 아직은 버텨보는데 이때까지만 버텨보는데 만약에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부라도 하다못해 그죠? 하다못해 일부라도 팔아야 안 되겠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름 만큼 점점 내려오고 있죠. 그죠? RSI가 바닥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죠? RSI가 바닥권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RSI가 30m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바닥은 아니죠. 그죠? 언제가 바닥입니까? RSI가 30선 밑으로 내려와서 놀다가 위로 올라갈 때가 바닥이지. 그죠? 30선 밑에서 놀 때는 어디 될지 모르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바로 요 시점이 매수의 타이밍이지 여기가 매수의 타이밍은 아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30선 밑으로 내려왔어. 여기가 바닥은 아니고 보다시피 밑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죠? 알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가 올라서야만이 뭔가 힘을 좀 내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G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가고 있죠. 그나마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그나마 얇은 구름입니다만 얇은 구름이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관망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물량을 좀 역시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머스크가 주식을 또 30억 달러면은 대략 한 얼마입니까? 3조. 그죠? 3조가 뭐야? 1,400억 이면은 4조 이상을 팔았네요. 그죠? 4조 원 이상을 팔았네요. 재밌는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들, 네? 1조, 1조 원. 쓸데없는 소리입니다만은 1조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하루에 100만 원씩을 쓴다면 은행에 맡겨놓고 1조 원 은행에 맡겨놓고 쓴다면 이거 다 쓰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만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하루에 아침에 은행 가가지고 100만 원 꺼내가지고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100만 원 꺼내가지고 또 사고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은 이자 안 받고 하루에 100만 원 쓰면은 얼마나 걸리냐 대충 여러분 생각에 얼마 전 걸릴 것 같습니까? 해볼까요? 하루에 100만 원이죠.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그죠? 1년이면은 3억 6천. 그죠? 맞습니까? 10년이면은 36억. 100년이면은 360억. 100년이면은 3,600억. 2000년이면 7,200억. 그러니까 1조 원 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2000년이 지나도 다 못 써요. 영원히는 아닙니다. 쓸 수 있습니다. 영원히 아닙니다. 쓸 수는 있습니다. 2000년.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아니고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면, 예? 1000만 원씩 쓰면은 230년 걸리고 하루에 1억씩 쓰면은 23년 걸려야 다 쓸 수 있는 게 1조 원이에요. 무지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근데 머스크가 얼마를 팔았다고요? 30억 달러? 4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다고? 그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카카오가 임원 성과급을 주려고 자사주를 팔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임원 성과급을 주려고 자사주를 팔았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예? 임원 성과급을 주려고 자사주를 팔았다고. 그 이야기는 현금이 없어가지고, 예? 현금이 없어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닐 거나요? 임원 성과급 주는데, 임원들 보너스 주는데, 예? 임원들 보너스 주는데, 보너스가 없어가지고, 보너스 줄 돈이 없어가지고, 자사주를 팔아가지고 현금 화해가 줬다? 그런 이야기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아마 그거 아니겠습니까? 스탁 옵션 아니겠습니까? 스탁 옵션? 예? 스탁 옵션. 그러니까 스탁 옵션 때문에, 예? 임원 성과급 중에서, 예? 성과급 중에서 스탁 옵션을 행사하면, 예? 행사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보죠. 잠깐만요. 주식 공시, 잠깐만요. 공시 검색. 종목 이거죠?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예, 여기 있네요. 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임지급에 대한 상여금 지급. 얼마나 팔았죠? 6억어치 팔았죠? 상여금 지급. 이거는요, 예, 잠깐만요. 당사의 자기 주식 계좌에서 대상 임직원의 주식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는 방식이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당사의 자기 주식 계좌에서 대상 임직원의 주식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는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이 얼마나 치나요? 6억이지, 6억. 얼마입니까? 이게 토탈 금액이 6억이거든요. 아이고. 6억이지, 6억. 그죠? 6억이 없어가지고, 현금이 없어가지고, 얘들이, 임직원 6억이 없어가지고,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준 게 아니고, 잘 읽어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예? 처분 방법은 당사의 자기 주식 계좌에서, 그죠? 자기 주식 계좌에서 임직원의 주식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는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자사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자사주 중에 몇 주야? 뭐합니까? 매출 2만 5천 주를 갖다가, 예? 2만 5천 주를 임직원한테 너 해라 하고 주는 거거든요. 현금 주는 게 아니고 주식을 주는 거죠. 근데 주식을 주는 건데 자기 걸 처분해가지고 임직원 준 거니까 주식을 처분한 결과가 되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현금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스탁 옵션입니다. 스탁 옵션. 그러니까 이 임직원한테 2만 5천 주를 주면 임직원은 그 2만 5천 주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이든 300원이든 얼마까지 스탁 옵션이니까 100원이든 300원이든 살 수 있게끔 옵션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 100원이나 합시다. 그러면 2만 5천 주 100원이니까 얼마야? 250만 원 내고 2만 5천 주 받아가지고 걔는 그걸 가지고 시장에다가 뭐 몇만 원에 팔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차익을 챙기기 위한 스탁 옵션의 일환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입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글쎄요.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말도 아닌가 이거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시에 나왔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25,000주 팔았다 그래가지고, 예? 25,000주를 갖다가 그 소위 스탁 옵션 행사를 하고 팔았다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건 정말 말이 아니고 그냥 오늘 카카오가 빠진 거는 오늘 시장에 카카오가 빠진 것은 카카오가 빠질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 금융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주들이 비질거렸으니까, 그죠? 성장주들이 비질거렸으니까, 예를 들어 성장주로 되고 있는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뭡니까? 아마존도 그렇고, 그죠? 애플도 그렇고, 또 뭡니까? 이거 구글도 그렇고, 다 떨어졌으니까, 미국 시장에 있는 성장주들이 다 떨어졌으니까, 팡 종목들이 다 떨어졌으니까,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덩달아서 떨어진 거지. 그게 6억이 없어가지고 카카오가 돈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고요. 25,000주 가지고 6억 원어치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공시를 열심히 보시는 건 좋았는데 아무 뉴스도 아닌 별거 아닌 그런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최근에 밀고 있는 종목들 몇 개만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LG생건 주장하고 있죠, 그죠? LG생건 뭡니까? 화장품 관련주. LG생건 하면 아무래지 구름 밖으로 나왔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줄 꺼놨습니다만은 내려올 때마다 밑에다가 입 벌려놓고, 그죠? 그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감 떨어지면 들어가듯이 주가 지금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조정을 하고 갈 테니 조정 받을 때를 기대해서 밑에다가 감 떨어질 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듯이 매수만 넣고 있으면은 좀 더 낮은 수준에서 매수하시지 않느냐. 왜 해필이면 아무래지나 LG생활건강 사락카노 하락세였다가 반등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대 리오프닝이고 코로나 아무래도 결국은 풀 테니까. 걔들 통계를 못 믿겠다. 사망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화장장에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줄 서노? 는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코로나 풀 테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상하이 지수가 보다시피 오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소위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동안에 억눌렸던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이 슬금슬금 힘을 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아니면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KTNG, 이거는 행동주의 펀드가 어떻고, 입니다면은, 행동주의 펀드도 모르겠고, 그냥 KTNG 배당만 해주잖아. 그죠? 배당만 해주잖아. 이거고요. 아니면은, 배당 역시 JB금융지주 같은 겁니다. 우리 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금융지주 관련사들 배당 기대하고 있고요. 어차피 미국이 금리를 이제 4.5% 올려놨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3.25니까 벌써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1.25%나 납니다. 환율은 걱정 없습니다만은 1.25%나 금리 차가 난다면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불안하니, 이년에도 1월 달에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하다못해 0.25%라도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은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서 각 은행들에 대해서 수신금리, 예금금리 많이 올리지 말라 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담대야 대출금리야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예대차의 수익이 늘 수밖에 없고, 이러니 금리가 올라갈 때 역시 KB금융이나 우리금융이나 이런 저희 금융주들은 연말이고 하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 좋지 않겠냐. 차트도 나빠 보이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금리를 왜 0.25% 단위로 올리나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옛날에는요, 1%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씩, 0.5%, 그러니까 0.5%, 1%씩 올리는데, 이렇겠죠. 예를 들어서, 1%, 의 절반, 0.5%, 절반, 0.25%, 이렇겠죠. 그죠?
뭐 그런 수준이지. 뭐 글쎄요. 왜 0.25% 올리나? 0.1%에서 올리면은 0.2 올리려면 두 번 반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0.1% 올리면. 그렇다고 0.2%씩 하면은 뭐 0.2% 올려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1% 동상 올리다가 0.5%에서 0.25%가 된 거지. 특별하게 왜 0.25% 25bp 단위로 올리는 데에서는 글쎄요. 왜 올리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1%의 절반에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나 싶고요. 아, 그렇지.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트레저리 본드, 네? 트레저리 본드의 네? 수익률은 이게 8분의 1% 단위예요. 8분의 1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7과 8분의 1 이렇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1. 얼마입니까? 125죠. 그죠? 125죠. 그러니까 또는 16분의 1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100분 저희 말해서 움직일 때 16분의 1 또는 32분의 1 이렇게 단위로 움직입니다. 미국에서. 이거 옵션의 경우에는 금리 옵션의 경우에는 단위가 32분의 1 단위로 움직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16분의 1 단위로 움직이고 시장에서 현물을 거의 경우에는 8분의 1 단위로 움직입니다. 0.125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왜 8분의 1이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이 있고 절반 2분의 1이 있고 거의 4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8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16분의 1이 있고 3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64분의 1이 있고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그러니까 반에 반에 반,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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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거죠. 그러니까 요게 4분의 1%가 0.25죠. 0.25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시장의 관행 때문에 금리를 고시하는 관행이 시장의 관행이 예를 들어서 8분의 1%, 16분의 1% 하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은행에 있을 때 외웠어요. 8분의 1은 0.125, 4분의 1은 0.25, 그 다음에 8분의 3은 0.375, 그죠? 그 다음에 8분의 4, 2분의 1은 0.5. 이런 식으로 다 외웠어요. 8분의 1%가 해서 빨리 하려고 계산기 두드리기가 늦으니까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8분의 1%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8분의 1의 2, 4분의 1% 해가지고 0.25% 움직이는 게 미국 시장의 이자율을 고시하고 있는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 생각이 지금 방금 났네요. 어려운 질문이다. 그죠? 0.25% 올리는데 왜 안 하느냐? 그거는 미국의 이자율을 고시하는 그 관행이 8분의 1%, 16분의 1%, 반에 반 단위로 하다 보니 4분의 1%의 반인 2분의 1의 반인 4분의 1% 단위로 움직이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됐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아마 저 설명이 제가 생각해도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은 뭐 오늘 저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너무 비관하지는 않겠다. 12월달 별별 없겠지만 파동으로 봐서 조정을 보이다가 야금야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냐.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 방향을 걱정하기는 아직은 성급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다른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죠? 갑자기 생각도 안 해봤는데 0.25% 올리는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정말 어떻게 본다면 그런 것도 캐치해서 질문하신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금융시장 여러모로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기회를 주시니까 저도 좋네요. 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됐고요. 밖에 눈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또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지요. 자, 저녁에 서울에 계신 분들 눈길 조심하시고, 그죠? 뭐 지방에 계시더라도 이번 주말에 되게 춥다 그러니까 감기, 저처럼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노래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예, 주식시장에 신용 효과 있습니다. 제뉴얼리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내가 내일 제뉴얼리 이펙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노래를 트다 말았으니까 있습니다. 예,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잊어먹지 않으면은 내일 제뉴얼리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1월 효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음악 듣습니다.